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이 총선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또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가지고 난 뒤에 더욱더 이 여권의 공천 문제라든지 많은 것에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 거의 전부를 당을 이끄는 걸 한동훈 자신의 이름으로 또 총선을 치르는 걸 한동훈의 이름으로 하겠다라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상했던 대로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 이준석의 당과 함께 하지 않겠다. 사실은 이준석과 유승민은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고 이준석도 유승민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고 버림을 당한 것이죠. 유승민도 이준석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말은 꼭 모시고 싶다 이러지만 사실상은 유승민과 협의도 하지 않고 탈당이나 유승민의 자리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버린 것이죠. 유승민이 이제 이준석과도 이렇게 갈라서고 낙동강 오리알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유승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 그건 이제 자신이 필요하면 전략공천 등을 통해서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이런 곳에 공천을 한다면 나설 수는 있다. 또는 총선 지원은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으로 내비치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지난 2, 3일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유승민을 경기도 지역에 안민석의 전략공천을 해서 이 자객공천을 하느냐라는 부분, 또 경기도 지역의 선거에 유승민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수원이 지금 가장 격전지가 될 것인데 수원은 어떻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 정말 선거는 언제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죠. 한동훈 위원장도 이길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역구의 원희룡을 자객공천하고 또 영등포의 김민석 자리에 박민식 장관을 자객공천을 하고 임종석의 윤희숙을 이제 자객공천하겠다. 당내에서 좀 반발이 있지만 그 반발은 반발대로 또 무마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당의 선거를 이끄는 마당에 수도권 선거를 이끄는 마당에 좀 섭섭한 사람들은 있겠지만 총선의 시대정신 이런 걸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런 자객공천, 이 전략공천 후보들을 소개하는 것은 당대표로서 필요한 일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이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자신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함께 협심해서 나라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에 대해서 자신이 정면 돌파하겠다. 당대표는 이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을 합니다. 당대표의 이 직인이 찍히지 않으면 공천장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맡겨두나 맡겨두지 않으나 당대표의 영향력은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부터 이게 제도적으로도 당대표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열려 있습니다. 이 당의 기여도입니다. 당의 기여도. 이 당의 기여도 부분은 당대표의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원내대표와. 그러니까 거침없이 정면 돌파하겠다. 한동훈 위원장의 선언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양해하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갈등을 빚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갈등을 화해할 것입니다. 단합된 원팀의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지지율에 총선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누가 조율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 여당 대표의 관계를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아니고서 누가 조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등도 좋고 화해도 좋고 화합도 좋습니다. 그런데 양측 모두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당정 간에 동반자 관계로 가야 한다. 이 견제와 화합을 통해서 동반자 관계로 간다면
총선은 지금 민주당의 사정, 뭐 친문, 친명으로 쪼개지고 이낙연으로 쪼개지고 이런 사정에도 힘입고 또 윤석열 한동훈 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걸로 이제 지지층도 단단하게 뭉치면서 총선에 아주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 지금 당정 관계, 한동훈이 모든 걸 결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한동훈의 결정입니다. 당을 이끌고 공천을 하고 총선을 치르고 모두 한동훈 손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한동훈 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유승민입니다. 이 유승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승민은 이준석에게 버림당한 겁니다. 이준석이 필요 없다 이 소리입니다. 유승민도 이미 마음을 접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뭐 당에는 남겠다라고 했습니다. 공천 신청만은 하지 않겠다. 유승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유승민은 안 됩니다. 유승민을 지금 당에서 유승민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이게 덧셈의 정치가 아니냐. 총선에서는 뭐 어쨌든 이겨야 하니까 유승민 누구라도 손을 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는 유승민은 정치적 자질이 밑바닥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유승민이 한 내부 총지를 보면 이건 폐악질에 가깝습니다. 폐악질입니다. 정치에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도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이 수위입니다. 유승민은 비판, 비난 정도가 아니고 이건 감정적인 폐악질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의 유승민의 배신 또 앞으로의 배신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정치적 자질에서 자신의 감정 조절도 되지 않는 거의 밑바닥 수준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준석마저 뭐 물론 이준석은 자기가 당대표 해야 되니까 유승민을 버린 거지만 이준석마저 유승민과 거리를 둔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유승민은 현실적으로도 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국민의힘 선거에. 지금 많은 지지율을 뭐 돌려볼 겁니다. 안민석 자리 뭐 경기도에. 유승민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승민이 민주당 지지층을 갈라치기 하는 역선택을 노리는 이런 정치 행보로 유승민이 일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덧셈의 정치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덧셈의 정치가 무조건 사람 모으는 게 덧셈의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열되는 그런 덧셈의 정치는 덧셈의 정치가 아니고 오히려 더 큰 뺄셈의 정치입니다. 이걸 혼돈하게 되면 굉장히 이 선거 전략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유승민은 현실적으로 거의 도움이 되지를 않을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러니까 유승민을 뭐 경기도 선거는 맡기지 말고 또 이 안민석과 저격 공천하는 정도는 어떻느냐. 또 이 수도권 선거에서 일부 후보가 유승민에 대해서 유세 협조 요청하는 것 정도는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유승민은 이 안민석과 붙여도 아마 경쟁력이 없을 겁니다. 이게 지지율 조사를 지금 돌려보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에서도 유승민이 그러니까 역선택을 노린 그런 부분 이외에는 거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 제가 이 두 가지 이유 이외에 한 가지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덧셈의 정치가 아니고 뺄셈의 정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 마음이 좀 상했다면 이번에 이 김경률 부분이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 혁명을 불러일으켰던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와 도대체 저는 아직도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런 사치와 관계가 있는 건지. 그런데 김경률의 입에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승민은 그동안 뭐 수백 번 선을 넘었습니다. 이 김경률과 유승민. 김경률은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영입을 했고 김경률 자신이 사과를 했습니다. 또 지금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풀어야 될 숙제로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률이 정말 마포에서 정청래와 붙어서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김경률이 정치권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시간을 줄 필요는 있다. 김경률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 건지, 김경률의 이런 폭언을 감싸면서까지 마포에 공천을 줘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 정치적 자질과 경쟁력에서 한번 지켜볼 부분이고, 한동훈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하니까 이건 맡겨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지금 유승민을 어떤 식으로 총선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먼저 분열을 합니다. 저는 한동훈 지지층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과 화합을 되풀이하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에. 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건대 이게 크게 선만 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또 그래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정 관계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로 어제 한동훈이 이야기한 것처럼 협력해서 서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승민을 공천을 주게 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느끼는, 이 대통령실에서 느끼는 이 감정은 김경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국민의힘 지지층도, 보수 우파의 지지층도 완전히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덧셈의 정치가 아니고 뺄셈의 정치다. 이게 오히려 더 손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 유승민은 정치적 자질이 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어느 지역에 내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일부 후보가 유승민에게 이 유세 협조를 요청하는 것, 그런 것까지 막을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셋째, 유승민으로 인해서 총선 전략, 총선 분위기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승민으로 인한 갈등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갈등,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정말 국민의힘 보수 우파가 잘못하면 크게 총선 이 전략에서 전선을 무너뜨리는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수위입니다. 이 타이밍, 수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그 소재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또 그 방식은 김경률의 마리 앙뚜아네트였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손으로 이걸 처리하겠다라고 한 만큼 이제 김경률 처리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위험해도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정말 선거 때 부지깽이라도 도움이 되면 동원을 해야 된다.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악마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데 악마와 손을 잡는 것이 손해라면은 그 길을 가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당에서 그대로 두면 유승민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상황은 바뀌게 될 겁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좀 달라지겠지. 많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정리해 가는 것도 정치의 한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